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결혼 10년 차 김혜진 씨는 최근 남편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댁 방문 횟수 때문이었죠. 매주 방문하길 원하는 시어머니,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남편.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댁 방문을 둘러싼 세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 씨 35세. 그녀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6살 아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 먹인 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는 오후 6시까지 회사 업무에 매진하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주말이 되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야 하고 아이와 놀아줘야 하며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시간 말이죠. 이런 그녀에게 매주 시댁을 방문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가는 것만 해도 반나절이 걸립니다. 거기다 방문 전에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손에 들고 갈 과일이나 반찬을 챙기고 아이 옷도 신경 써서 입히고 자신도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하죠. 시댁에 도착하면 편하게 쉬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며 시어머니와 대화도 나눠야 합니다. 물론 나쁜 분은 아니지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혜진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과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은 빠짐없이 방문하고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 삶도 있잖아요.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매주 시댁을 방문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싫은 건 아니에요. 단지 저도 숨 쉴 틈이 필요할 뿐이에요. 혜진 씨의 말 속에는 현대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 자신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적다고요? 저희 친정에는 2달에 한 번도 못 가는데요.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바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연락만 자주 하시잖아요. 시댁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 씨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왜 며느리에게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왜 자신의 상황은 이해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나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씨 63세.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고 아들 둘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퇴근하는 법이 없었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 그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하면서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도 회사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골프와 친구 모임으로 바쁘고 순자 씨는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보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줄 사람도 별로 없고 깨끗하게 정리한 집을 칭찬해 줄 사람도 없죠.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하면 반갑지만 통화는 늘 짧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곧 끊을게요. 그 짧은 통화 후에 남는 건 더 큰 허전함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지 못하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더 자주 본다면 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뒷전이어도 되나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 댁에 일주일에 2번씩 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하니. 순자 씨의 말에는 세대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당연했고 가족 간의 교류가 훨씬 빈번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왕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핵가족이 기본이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자주 얼굴 보고 지내야 정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냥 이웃 사촌도 아니고. 순자 씨의 외로움은 단순히 자식을 더 자주 보고 싶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 그것이 그녀를 더욱 서운하게 만듭니다. 김민수 씨 38세. 그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중간 관리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조율하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가족 문제는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실 때마다 민수 씨는 긴장합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고 힘들 것 같아요라고 답하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죄책감이 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주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주말에는 저도 쉬고 싶거든요. 평일에는 야근하느라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주말까지 시댁 가면 언제 쉬나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말 못하죠. 불효자 되는 거니까요. 민수 씨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아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모습,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도 더 도와줘야 하는데 회사 일로 지쳐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요. 제가 집안일을 더 도와주면 아내가 덜 힘들 텐데 저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주말에까지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자식을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자주 찾아뵙는 것이 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고 우리 보고 싶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민수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더 자주 가자고 하면 아내는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라고 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자 가는 것과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반대로 어머니에게 아내가 바빠서 자주 못 간다고 말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구나.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라는 말씀이 돌아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내에게 미안하고 어머니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한쪽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서운해하고 그러다 보니 저만 스트레스 받고. 요즘은 주말이 두렵습니다. 민수 씨처럼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효 사상과 현대적인 부부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 세대의 기대와 아내 세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시댁 방문 횟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 가족의 의미,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마음의 거리도 가깝다고 느낍니다. 반면 며느리 세대에게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양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중요한 날에 챙기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별개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가 살아온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귀했고 문자 메시지나 영상통화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전하려면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고 그래서 만남의 빈도가 곧 관계의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졌고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가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가족은 확대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가족이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대가족이 모이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가족의 정을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세대에게 가족은 주로 핵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가장 우선이고 그들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시댁과 친정도 가족이지만 1차적인 관계는 자신이 만든 가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가 여성의 주된 역할이었고 시댁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그 역할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시댁 방문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합니다. 경력을 쌓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시댁까지 자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불효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시간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시간이나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시간과 자아 실현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일과 가정 외에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모든 차이들이 시댁 방문 빈도라는 하나의 문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냐, 매주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표현 방식, 가족의 의미, 여성의 역할, 개인의 권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족은 각자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은 양쪽 다 불편할까봐 진짜 대화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왜 매주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외로움과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탓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손자 얼굴 보면 기분이 좋다 같은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아들도 중재자가 아닌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합니다. 저도 힘들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조금씩 덜 힘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방문 횟수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고 그 사이 주말 중 하루는 아들이 혼자 잠깐 들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고 며느리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교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통화를 하거나 손자의 일상 사진을 자주 보내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문자로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리적 만남만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가끔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근처로 오셔서 짧게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만 찾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가 봐요.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랑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싫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